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24년 6월 20일자 서울시 의기지 의료관계복귀의 기출문제 해설 특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됐는데요. 오류된 부분은 다시 한번 파일을 보낼 테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신 바래요. 다시 저희가 작업할 때 제가 강의 준비한 것하고 파일이 잘못돼서 들어간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2024년 6월 22일자 서울시 의기직 의료관계복귀예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의료관계복귀에 대한 장별 출제 문항수를 짚어봅니다. 잘못 들어간 파일은 다시 저희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파일을 올릴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편에서 현재 의료법이거든요. 밑에 의료법에서는 문항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4문제가 출제됐고요. 2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련한 법률이 있어요.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편에서는 지역보건법이 있죠. 지역보건법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었고요. 4편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당연히 1문제가 출제됐어요. 고루고루 시험에 나왔었죠. 5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거든요. 5편에 그죠? 국민건강보험법이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6편은 국민건강증진법이거든요. 2문제가 출제됐어요. 7편에서는 보건조 기본법입니다. 여기서 1문제가 출제됐어요. 다음 9편이 있는데요. 9편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1문제 출제됐었죠. 10편인데요. 10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1편은요. 혈액관리법인데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4편은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꼭 서울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문제 출제됐고요. 기타 복귀에 해당되는 게 17편에서는 첫 번째 17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1문제 출제됐고요. 17편에 학교보건법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희가 본서에 공중보건학, 보건행정에도 이렇게 각각 출제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저희가 관련된 복귀를 수록합니다. 그래서 오타낸 부분의 파일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보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총평을 보도록 하시죠. 잘못 들어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구소에서 이제 잘못 기록이 돼가지고 수정 들어갑니다. 서울시 의기지 의료기술직의 현재 총평 부분을 보시면 24년도 서울시 의료관계복귀는요. 문제 12번에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문제 16번이에요. 주류 광고에 가능한 경우. 또 문제 20번인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 대한 계산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가 응용 문제가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번을 여러분이 하나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95점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이 3레벨로 봅니다. 먼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면 1편에서 의료법이죠. 의료법에서는 처방전의 대리 수령자 업무 개시 명령권자 시대상의 문제 출제되고요.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시 설치 운영의 의료기관이 출제되었습니다. 수술시 폐쇄로 텔레비전의 촬영 요청 시의 거부 사유가 출제됐거든요. 최근에 법령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장이 출제되겠죠. 2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련한 법률에서는요. 그래서 의사 등의 신고, 또 질병관리청장의 통보, 인수공동감염병이 출제됐고요. 4급 감염병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3편에서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의 설치 요건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이 출제되었고요. 당연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출제되겠죠. 한 문제 출제됐을 때 물리치료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물리치료사 업무의 범위가 출제됐어요. 5편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보험료 부담이 출제됐습니다. 본서의 보건행정기본도 다 있는 문항이거든요. 칠판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95점은 그저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좀 전에 부담금 계산 시기에 맞으신 분은 100점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편을 보시죠. 6편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주요 광고가 가능한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고난도였다고.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계산 문제가 출제된 게 가장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출제했다.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7편의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권자가 출제되었습니다. 9편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 기관 등이 출제되었어요. 10편의 마약류 관련한 법률에서 사고 마약류 보고가 출제됐었죠. 11편의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원이 출제되었습니다. 14편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시는 꼭 14편이 나오거든요.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7편이 기타 법규로 분류가 되는데요. 제 본서에서는 기타 법규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출제됐어요. 기타 법규에서 학교보건법에서는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권자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특히 서울시 의료기술직의 의료관계법규는 예전부터 분석해보면 일정한 출제비율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법률이 출제하는 경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반기 경북이라든가 전북, 또 중반기에 충남, 충북이 같은 문제가 출제됐었군요. 부산이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작년 23년도에서는 부산 의기직이 가장 높은 레벨이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거기가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골고루 편제의 경향을 나타내고요. 서울시를 준비한 선생님들은 이렇듯 다양하게 출제 경향에 따라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빅마마 기본서도 수록을 제가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률을 조금씩 꾸준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하게 공부해야만이 구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복규에서 공중보건 출제되고 공중보건학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복규도 나오고 또 보건행정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복규도 서로 중복이 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한다면 첫 번째 1번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가장 옳은 것을 고르셔야죠. 첫 번째 노인복지법에 따른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물어봤잖아요. 여기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31조의 2항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38조에 따른 제가 노인 복지시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정답이 1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출처는요, 이제 의료기술직 의료관계복규 기본서거든요. 그냥 기본서로 할게요. 17편에서 1171 1171쪽에서 적중됐고요. 기본서에도 있어요. 제가 빅마마 공중보건 기본서의 3장에서 35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버전으로 책 작업을 하거든요. 네, 적중됐고요. 그 다음 정리하고요. 2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6개를 하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조금 더 잘못 들어간 부분은 제가 다시 파일을 보내도록 할게요. 책판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 76조에서 보기에 해당되는 가나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데요. 다음 포인트가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그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얼마를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50을 부담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경우는 100분의 얼마죠? 30을 부담해야 되고요. 또 국가의 경우는 100분의 20을 부담해야 됩니다. 5, 3이라고 했었죠? 외우는 방법은요. 그 다음에 제가 지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두 문자 5, 3인데 4를 넣은 이유는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100분의 30이니까 5, 4, 3이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칠판 정리해서 보면 5, 3이 중에 4를 넣은 이유는 두 문제 올 때 본인이 50% 5, 사용자가 30인데 제가 사용자니까 4라고 넣었거든요. 4, 3. 국가가 20을 부담한다. 그래서 5, 4, 3, 2가 두 문자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출처는 의료관계복귀 기본서 5편의 555 페이지고요. 그래서 보건행정 기본서의 2장의 401조. 그다음에 기본서 의료관계복귀 5편의 569쪽의 문제 123쪽에서 적중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자, 3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곤욕응급의료센터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치료하는 환자 비율을 연 100분의 10 미만으로 유지된다. 여기 틀렸었죠? 비율을 연 100분의 10이 아니라 5 미만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나머지 2, 3, 4는 맞는데요. 응급의료기관, 곤욕외상센터, 지역의 외상센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누가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응급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사항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 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예비 병상을 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출처 부분을 보시죠. 여기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전에 보건복지부 정하는 기준은요. 1항에서 연 100분의 5, 5%를 말하겠죠? 따라서 연 100분의 10이 아니라 연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1항에 틀렸었죠? 좀 전에. 2번 항에서는 이제 1호부터 3호 중에서 시험 문제가 3호 부분에서 일부분이 나왔어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라든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요. 여기서는 이 법에 따른 시험 문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 해당 지정권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3항은요. 이거는 3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병원 중에서 1호부터 2호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가 1호가 지문에 들어갔어요. 응급 환자의 진료 시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나왔고요. 사항에서는 예비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비 병상을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가 출제되었어요. 이거는요. 의료관계법규 기본서 9편에 773, 778, 779쪽에서 적중했고요. 이제 적중의 9편에 기본서 788쪽에 문제 84번에서 적중했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항을 짚어보면 문제 4번이죠. 지역보건법 제10조가 나왔습니다. 보기 가에 들어갈 것은 이거는 늘 시험에 나왔었죠. 이 부분에서 다만 시군구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거든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출제됐던 문항이고요. 출처 부분은 의료관계복귀의 기본서의 3편에 해당되는 372쪽, 그 다음에 기본서의 의료관계복귀 기본서의 3편의 384페이지에 문제 39번이 적중되었습니다. 다음 5항을 보시죠. 의료법령이죠. 의료법령상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요.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현재 거동이 불편하대요. 현재 곤란하대요.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환자나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거죠.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자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요. 현재 환자의 배우자와 환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능해요. 환자의 직계 보속은 가능한데 직계 비속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환자 형제 자매는 가능한데 단 형제 자매 배우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보시면 그래서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여기서 좀 전에 있었죠. 환자의 형제 자매는 처방전의 대리 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 항에서 환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는 대리 수령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문에서 대리 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는 경우죠. 여기서 시험문제가 1호 이유 중에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두 번째,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수령권자는요, 환자의 직계, 존속,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가능하고요. 두 번째, 환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가능하거든요. 환자 형제 자매는 가능한데 형제 자매 좀 전에 배우자는 아니라고 했었죠.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은 노인 요양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가능하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밖에 환자의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리에 대한 처방전 대리에서 수령자가 되겠습니다. 출처는요. 의료기술지 의료관계복귀 기본서 1편에 해당되는 39쪽과 적중은요. 기본서의 1편의 53쪽의 문제 몇 번이죠? 33번이 적중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다 누구나 95점이면 나머지 한 문제 좀 전에 계산 문제를 맞췄어야 되죠. 6번 지문을 짚어보면 의료법령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의료의 개설권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권자에게 포인트 업무 개시하라 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서 고르시온다면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 개시 명령권자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사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출처는요. 의료관계복귀 기본서 1편의 148페이지, 기본서 1편의 160쪽에서 문제 113번. 그다음에 실전 동용에도 넣어놨거든요. 보건행정 실전 동용 2024년도 실전 동용 모의고사 3회 87쪽의 문제 3번에서 적중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7번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자가 누구예요?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권자고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죠?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최자가 누구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주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좀 전에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서 7편의 674쪽, 기본서의 문제편의 7편의 678페이지에 문제 25번에서 적중했습니다. 8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포인트가 서울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요.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지한 거죠. 병원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보관 중이던 마약류가 도난 당해서 도난이에요. 도난. 분실 도난 중에 도난을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직접시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죠? 여기는 허가관청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허가관청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허가관청이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관청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사고 마약류 보고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지하는 병원의 개설 허가관청이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답이 서울특별시장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왔거든요. 재해로 인한 상실일 때 분실이나 도난 시 변질, 부패, 파손 중에서 시험 문제가 뭐 있어요? 도난을 당했을 때예요. 도난을 당했을 때 허가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기본서의 10편에 해당되는 863쪽 이론과 문제편에서는 기본서 10편의 870쪽의 문제 45번이 적중되었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를 짚어보죠. 그래서 문제 9번을 짚어보면 마약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련한 법률이죠. 9번인데요.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의사가 포인트예요. 이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자를 진단한 경우에 보고해야 될 대상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단 사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겠죠. 이게는 소속이 된 의사의 경우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만 소속이 되지 않은 경우는요. 관할 보건소장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1항입니다. 이제 뒤에 해당되는 법규를 짚어보죠. 네. 지식인에서는 11조 제1항에서 의사 등의 신고인데요. 의사, 집가서 한의사는 단 시험 문제가 의사가 나왔었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는 단 4급 감염병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했었죠. 있으면 소속이 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쵸? 네. 1호부터 4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호가 시험에 나왔었죠. 보기에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실을 검하는 경우에 의사, 소속된 의사는 누구에게 바로 보고를 해야 되죠?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속이 되지 않은 다만 이 부분에서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사 한의사, 의사 중에서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속이 된 의사이기 때문에 좀 전에 소속된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의사니까 이런 경우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처를 보시죠. 칠판을 정리하고요. 의료기술직 의료관계법규 기본서 2편에 해당되는 이론이죠. 214페이지에 있고요. 다음 뽀기에서 공중보고나 기출문제 뽀기 2장의 410쪽의 문제 546번에서 출처를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판 지우개를 체인지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0번 지문은 의료 법령상의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인트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해야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있거든요. 여기서는요, 포인트가 100개 이상이에요.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서는 병원급이니까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이 맞는데 100개 이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50개 병상 틀렸고요. 200개 병상, 150개 병상, 100개 병상 다 맞는 거 정답이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서는 포인트가 점점 말씀드렸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정답이 기억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일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하고요.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하는데요. 출처가 법규기본서 1편에 해당되는 111쪽과 그래서 문제편에서는 1편의 122페이지의 문제 84번에서 적중이 됐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자, 11번 지문을 보시면 기타 법규에서 학교보건법상의 감염병으로부터 신생이에요. 기본서에서도 한 번도 출제 안 되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자로서 가장 옳은 것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타 법규는 짤막하기 때문에 교육장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기본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본다면 주가 누구예요?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호부터 4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처가 주체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기본서 공중보건 기본서 10장에 현재 814쪽 그다음에 날개 문제 있거든요. 기본서의 날개 10장에 815쪽에 날개 문제를 제고 확인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확인해서 문제에서 적중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규와 공중보건에 그죠? 서로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셨다면 다 문제를 풀었을 거라 봅니다. 10번 정리하고요. 12번 지문을 짚어보죠.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하여금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또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시는데 이때 그 포인트가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이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항에서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16조의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시 해설을 보시면 해놨거든요. 1번 항에 틀린 이유는 첫 번째 1항에 대한 해설이에요.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을 이제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 안에 법 2조 4호 라목은 제외된다. 이 부분 시험에 나왔거든요. 제외되는데 포함된 걸로 추정돼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4호의 라목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식인을 보시면 공공보건 수행기관의 법 2조의 4호에 그래서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있죠. 여기서는 4호의 라목의 13조에 따른 의료취약제 거점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네. 라목의 10조 2항에 따라 보건복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과목에서는 그래서 좀 전에 이 부분부터 볼게요. 번호를 맞춰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 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이 있어. 이게 남목이 3번 주제됐어요. 3번으로. 그 다음 칠판 닦고 뒤에 볼게요. 그래서 라목 있죠. 여기 라목에서 심조의 이항에 따라 보건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항인데요. 단 2조의 사회 라목의 경우는 지금 제외된다겠죠. 근데 이게 포함되고 나왔으니까 1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 바목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중앙 심뇌혈관 질환 센터와 현재에 따른 곤욕 심뇌혈관 질환 센터 및 지역 심뇌혈관 질환의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나왔거든요. 여기까지가 직등서체가 바목이 2번 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가 있고요. 암목이 나왔거든요. 암관리법 19조에 따른 지역 암센터가 있거든요. 이게 4번항으로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자목이죠. 이거는 의료관계복귀 기본서 14편에 해당되는 1044부터 1045쪽 또는 1072쪽에 해당되는 곳에서 적중됐고요. 14편에서 1072쪽에서 이제 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뭐 이거지만 따로 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문제 13번 지문을 짚어보죠. 칠판 정리할게요. 지저분하니까. 지역보건법령이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이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항은요. 주체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죠? 이거 늘 나왔었죠? 4년마다 수립한다. 이 항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체자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중복, 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또는 자료 제공,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체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매년이에요. 작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공중보건 지난번에 작년에 23년도에 이제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네, 맞고요. 사항이 틀렸죠. 이거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요. 시도지사니까 그 주요 내용을 시도의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재해야 되죠. 이거는 10일이 아니라 이거 시험에 쉽게 풀었었죠. 2주입니다. 자, 2주 이상을 공고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것도 지방의회가 틀렸었죠. 이게는 지역 주민이에요. (10일이) 아니라 2주 이상 공고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출처 부분을 보시죠. 칠판을 정리하고요. 나머지 지문 맞기 때문에 4번만 보면 4번 시도지사가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몇 주 이상이죠? 2주 이상 공고하여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처는요. 그래서 의료관계복귀 기본서 3편에 해당되는 362쪽부터 363쪽과 3편의 307쪽의 문제 25번에서 적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칠판 깨끗이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집중도를 상기시켜야겠죠? 14번 의료 법령상의 환자의 보호자가 전신 마취 등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폐쇄회로에 텔레비전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포인트. 의료기관의 장애나 의료인이 이를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항에서는 수술이 지체되면은 그저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그저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예요. 또 통신 장애로 인해서 촬영이 불가능한 사유도 있겠죠. 이 경우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사항에서는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4번 항이 틀렸습니다. X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이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회로에 텔레비전 촬영 거부에 해당되는 경우 수술실 내 폐쇄회로에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21년 9월 24일자 신설된 법이에요. 시행일자는 23년도 9월 25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제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여기는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저 의료기관의 장애나 의료인이 요청을 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의료기관 장애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수술을 하는 장면을 1항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로의 텔레비전에 촬영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애나 의료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포인트 시험에 나왔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요. 좀 전에 1호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 때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각하게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는 좀 전에 1번 항으로 출제됐었죠. 이런 경우는 거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었죠. 2호가 2번 출제되었습니다. 3호는요. 전공의 그저 실현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상의 실현 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의 그 목적 달성을 현재의 저할 우려가 있을 때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1호부터 3호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시행규칙을 보시면 39조의 12항에서는 그래서 먼저 1항에 해당되는 촬영 거부 사유가 구체적인 기준은요. 다음 1항의 1호부터 3호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 문제에서는 응급 환자를 수술한 경우 다음에 과목에서 2호의 과목에서는 과목에 따른 전문 진료 질병으로 해당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요. 남에게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유비되거나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환자를 수술한 경우 3호는요. 좀 전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위 향상에 의한 법률에 따라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재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 전문의의 판단의 이유를 39조의 11 제5항 제4호에 따라 촬영 요청의 처리 대장의 기록으로 남겨되는 경우에요. 그다음 이제 2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2항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는 촬영 거부 사유 중에서 1호와 2호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2항의 2호에서까지 통신장애가 있을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통신장애에 해당되는 지문이 3번항 출제되었습니다. 이건 출제는요. 의료관계법규 기본서 1편의 97조 다음에 보건행정 기본서도 수록했습니다. 2장의 162부터 163쪽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에서 2장의 210쪽에서 문제 169번에서 적중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연동대사가 다 기록해놨거든요. 법규뿐만 아니라 기본 전공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출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칠판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본다면, 짚어본다면
15번이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가 나왔거든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문제를 풀고 넘어갈게요. 뒤에 지식인에서 지식인을 보시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업무의 범위가 0, 별표 1, 제3호 중에서 3호 물리치료사가 메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사 과목과 나목이 있는데 과목에서 그래서 현재 도수치료가 출제되었습니다. 도수치료가 1번으로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도수근력, 관절 가동 범위 검사 중에서 제가 짙은 썼죠. 관절 가동 범위 검사가 4번 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5번에 마사지가 현재 몇 번이죠? 3번으로 출제됐어요. 기타 있고요. 온열 전기 광선 수치료, 물리요법적인 교육, 나머지 그 밖에 신체 교정을 제어를 위한 물리요법적인 치료에 관한 업무, 과목과 나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가서 보시면 2번 항에서 팔 보조기를 사용한 훈련의 경우에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치료사예요. 업무 범위 때 정답이 2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출처 부분 보시면 재판 정리하고요. 그래서 의료기술지 의료관계복귀 기본서에서 4편에 416부터 417조 문제편에서 4편에 423페이지에 문제 17번에서 적중시켰습니다. 그 다음 칠판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짚어보면 16번이죠. 국민건강증진법령상 주류 광고가 가능한 경우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택시, 승하차 구역에서 주류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오답이죠. 옳지 않습니다. 먼저 해설을 하나씩 볼게요. 지문이.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해당 자동차에 승객을 나왔었죠. 승차, 하차 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나 구역에서는 어때요? 주류 광고 허용되지 않는다. 0, 별표 1, 제6호의 나목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택시 승하차에서의 구역에서 주류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죠? 허용된다. 틀렸겠죠? 두 번째. 다시 2번 질문은 알코올 분 16도 주류를 23시에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포인트가 16도 주류예요. 23시예요. 텔레비전이에요. 세 군데를 포인트로 짚어본다면 문제의 지문의 해설을 보시죠. 이것도 그래서 좀 전에 알코올 분 17도 이상의 경우는 광고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알코올 분 16도의 주류는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다겠죠. 한 군데.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는요. 7시부터 7시부터 22시까지 방송 광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가 아까쯤에 몇 시죠? 23시에 텔레비전 방송 광고는 허용이 된다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 별표 1의 제4회 과목이니까 2번 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에서는 3번과 4번 이제 바로 사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4번 항으로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앞에 지문을 가고 올게요. 그래서 좀 전에 2번 항과 4번 항으로 연결시킵니다. 2번은 맞는데 4번은 틀렸어요. 알코올분 25도 지역 특산주를 정오의 지역의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두 군데가 틀렸는데요. 25도 부분 틀렸고 정오 틀렸어요. 여기는 이제 라디오예요. 포인트가 여기는 아까 텔레비전이었어요. 이렇게 4번에서 이 칠판을 좀 정리하고요. 이 항을 사항으로 가라겠었죠? 알코올분, 좀 전에 몇 도죠?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 광고하지 않아야 된다겠죠? 네, 근데 단 알코올분 25도
지역의 특산주는 방송 광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시험 문제 라디오 방송에 나왔었죠. 17시부터 다음날 몇 시까지예요? 8시까지 방송 광고, 또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전후에 방송 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음은 12시잖아요. 12시에 지역 라디오에서 주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알코올분 25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항을 3항으로 가시죠. 그래서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경품 제공 내용이 포함되는 광고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이제 틀린 질문이거든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경품 제공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해설을 부분을 보시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음주자에게 주류의 분명, 종류나 특징을 알리는 것 이외에 주류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경품, 좀 전에 경품이 나왔었죠? 경품이 나왔어요. 또는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이 경품이죠?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좀 전에 2번 항이 옳은 지문이거든요. 또 지식인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에 0 별표 1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나왔었죠? 여기서는 0 별표 1에서 2호의 알코올분 몇 도 이상이죠?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 광고하지 않을 것. 좀 전에 16도 주류가 2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5도가 4번 안에서 나왔습니다. 3호에서 4호에서 감옥이 있는데요. 텔레비전 방송이 나왔었죠. 텔레비전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1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 광고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방송 광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있고요. 특별 과목이 2번 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좀 전에 17도 이상의 광고에서는 2번 항과 4번 항 해당되죠. 여기서는 사회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2번 항 해당되거든요. 네, 뒤로 넘기면 나목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라디오 방송은 몇 번이었었죠? 이 경우는 4번 지문 일부분 들어갔었죠? 라디오 방송을 통한 17시부터 다음날 몇 시죠? 8시까지 방송 광고.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 있고요. 6호에 가부터 다목 중에서 나목을 짚어보도록 한다면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의 승객을 승차, 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퇴입해서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에서는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6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것은 1번 항으로 출제됐어요. 나머지 지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몇 호까지 있죠? 7호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처 부분에 적중된 문항력, 의료기술직의 의료관계법규 기본서 6편에 해당되는 612부터 613 쪽에서 출처 있고요. 적중은요, 기본서의 문제편의 6편의 625페이지에 문제 29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17번에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혈액원은요,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혈액원에는 몇 명 이상이죠?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요. 혈액의 검사나 제조나 보존 등의 혈액 제조업을 그저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해서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사항에서는 의료기관은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않아도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냥 주는 문제죠. 없다 됩니다. 있다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4번 항만 짚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이 법 먼저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어때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했어요. 그래서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틀렸겠죠? 사용하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지식인에서 혈액관리법에서 6조의 2에 혈액관리 업무의 금지 등이 있는데요. 1항과 2항 중에 2항이 있죠? 2항이 4번 항에 대한 지문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출제는요, 의료관계복지 기본서에서 현재 제11편이죠. 929부터 930쪽, 또 941쪽에 적중됐고요. 문제편에서는 934쪽에 문제 30번이 적중됐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항을 짚어보죠. (18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련한 법률상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고 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후에 즉시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에 통보해야 되는 인수 공동 감염병이 있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당연히 2번에 말라리아가 되는데요. 말라리아 대신에 뭐가 돼야 되죠? 광견병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탄저,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아니죠. 동물 인플루엔자 맞고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맞습니다. 또 추가해서 그래서 말라리아 대신에 광견병이 들어가야 되겠죠. 광견병. 정답은 2번이고요. 칠판 정리하고 보시죠. 인수 공동 감염병의 통보 1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즉시 질병관리청장에 통보해야 되는 경우는 탄저, 시험에 나왔었죠? 탄저가 1번 출제됐고요. 다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2호가 4번 출제됐었죠? 다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 공동 감염병 시행령 9조에서 동물 인플루엔자 되죠? 동물 인플루엔자가 현재 3번 출제됩니다. 좀 전에 광견병이 들어가야 되죠. 말라리아 X 광견병이 추가로 돼야 됩니다. 출제는요. 의료관계복지 규본서 2편에 해당되는 219쪽에 있고요. 문제편에서는 2편의 203쪽에 문제 5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19번이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이에요. 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은요. 첫 번째 댕듀얼이 몇 급이죠? 3급이에요. 엠복스는 상급에서 고시에 해당됩니다. 고시에 해당돼요. 고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상급이에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코비드19가 4급에 속하고 고시에 해당됩니다. 4급에 고시에 해당되거든요.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뒤에 해설 보시면 (4급) 감염병 22종 플러스 고시 1종인데 좀 전에 고시 1종이 출제됐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인플루엔자, 해충증, 뭐 기타 쭉쭉쭉 있어요. 암흑의 장충증이 있고요. 그 다음 계속 넘어가면 자목부터 저목까지가 있어요. 지식인에서 좀 전에 고시라는 것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적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나왔었죠. 고시는요, 과목의 하나예요. 법이 개정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19, 코비드19가 고시, 4급에 고시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복교 기본서 2편의 188, 다음 공주모금 기출문제 뽀개기 2장의 397쪽이에요. 공주모금 기출문제 뽀개기 2장의 397쪽의 문제 516번에서 적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두두둥 마지막 20번 지문을 짚어보면 제가 워낙 문제 또는 여기서 캡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오류된 것은 다시 한번 연구소에서 부탁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는 한 개 틀린 학생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틀렸을 거예요. 다 아는데 부담금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경우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계산식이에요. 부담금에서. 그래서 1항부터 4번 중에 1번부터 4번 중에 답은 당연히 3번 항인데요. 먼저 바로 들어가서 계산식 하나씩 짚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를 계산해야 돼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항에서는 5g인 파이프 담배는요. 부담금이 30.2원인데요. 여기서 5g이니까 곱하기 50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10원이에요. 2번은요. 옆 골련인데요. 30g이니까 30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85.8원에서 곱하기 30을 곱해주니까 2,574원이 나와요. 세 번째 문항은요. 물담배인데요. 5g이니까 이제 5g을 곱하기 해줘야 되죠. 5를 곱하기 해줘야 되잖아요. 본인 부담이 원래 1050.1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g을 곱하니까 5,25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담금이 높겠죠?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머금는 담배가 있는데요. 8g이니까 곱하기 8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34.5원 곱하기 8g이니까 어때요? 이거는 4,276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밑에 보시면 1호부터 부가징수에서 이런 골련이 있고요. 계속 넘겼거든요. 제가 칠판을 정리하면 2호가 전자담배가 있어요. 그다음 3호가 파이프 담배가 있거든요. 파이프 담배가 시험 문제에서 몇 번은 출제됐어요. 1번이요. 원래 부담금이 1g당 3.2원인데요. 좀 전에 파이프 담배가 50g이니까 곱하기 5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 골련이 1g당 85.8원이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2번으로 출제됐어요. 이거는요, 시험 문제가 아까 지금 2번에서는 30g이니까 곱하기 30을 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 담배가 있습니다. 8호가 물 담배가 3번으로 출제됐어요. 1g당 이거는 1050.1원이 본인 부담금인데 좀 전에 5g이니까 곱하기 5로 해줘서 5,255원이 본인 부담금이 가장 높았어요. 그다음 9호가 머금는 담배가 있거든요. 머금 담배가 4번으로 출제됐습니다. 본인 그 다음에 1g당 534.5원인데요. 좀 전에 8g이니까 8을 곱하기 해줬잖아요. 그래서 4,276원이 본인 부담금이거든요. 이 문제가 디테일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소요도 됐지만 틀린 것이 이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인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냥 3레벨로 잡았거든요. 마지막 기본서의 6편에 650부터 651쪽이고요. 기본서에서 문제편에서 6편에 654쪽에 문제 80번에서 적중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놨고요. 조금 더 이게 작업하다가 현재 이게 제 파일하고 다르게 PDF 자료에서 잘못 실린 것은 다시 이제 올려서 이렇게 수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수업했던 거 간호직과 보건계열, 의기직에서 6개를 했기 때문에 보건직 쌤들은요. 지방직과 지방직 수탁 문제 공중보건 20개, 보건행정 20개, 의료기술직 공중 20개와 의료관계복귀 20개 이렇게 4개를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민경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